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상위 1%만 찾는 명품 시계관 직원이 코를 막고 인상을 씁니다. 소똥이 잔뜩 묻은 신발을 신은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걸어 들어옵니다. 이 시계 얼마인가요?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은 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할아버지가 올 곳이 아니에요. 직원이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낡은 핸드폰을 열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몇 분 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직원들은 깜짝 놀랍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 계신지 남겨주시면 따뜻하게 댓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아르벤티아 백화점 유리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던 시간이었습니다. 명품 시계관 안은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차가웠습니다. 천장에 달린 조명은 진열대 안쪽을 고르게 비추고 있었고 유리 너머로 늘어선 시계들은 저마다 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고객 몇 명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거나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진열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흰 장갑을 낀 채 시계를 꺼내 보여주거나 손님의 손목에 조심스럽게 올려 보이기도 했습니다. 음악도 없고 잡담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기 속에 얇게 깔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이곳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처럼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자동문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매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한 노인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걸음걸이는 느리고 묵직했습니다. 몸에는 낡은 작업복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진흙이 군데군데 묻은 바지에 소매 끝이 닳아버린 점퍼였습니다. 손에는 얇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운동화 바닥에는 흙이 단단하게 붙어 있었고 노인이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잘 닦인 대리석 바닥 위에 옅은 흙 자국이 남았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목장 냄새였습니다. 바람에 섞인 풀 냄새와 짐승 냄새가 뒤엉킨 땀과 흙이 함께 밴 그런 냄새였습니다. 노인은 아마도 일을 마치고 그대로 이곳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손을 씻을 겨를도 없이 그냥 온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이 하던 일을 멈추고 말없이 그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닦던 진열대 위에 손을 얹은 채 그대로 굳어 있었고 또 다른 직원은 고객에게 하던 설명을 흐리다 멈췄습니다. 구석 쪽 소파에 앉아있던 여성 고객 한 명이 옆 사람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맞아요? 그 말 끝에 웃음기가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 있던 남성 고객은 코를 찡그렸습니다. 냄새 나지 않아요? 나지막한 목소리였지만 매장 안이 워낙 조용하다 보니 그 말은 생각보다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젊은 직원 한 명이 반사적으로 노인 쪽을 향해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런데 두 발짝도 채 걷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시선이 노인의 작업복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흙 묻은 신발 위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다가가지도 물러서지도 않은 채로였습니다. 매장에서 가장 오래된 직원이었던 서진혁이 그 모습을 보고 짧게 말했습니다. 응대 안 해도 돼.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주변 직원 두어 명이 그 말을 들었고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정리된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장 한쪽에서 청소를 맡은 직원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밀대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이 지나온 자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노인이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는데도 그 발밑을 향해 걸레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신발코 바로 앞까지 걸레가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청소 직원은 노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묘했습니다. 손님을 피해 조심스럽게 청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를 빨리 치워야 한다는 듯 노인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걸레는 노인의 발 주변을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계속 오갔습니다. 노인은 발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내려다보다가 다시 시선을 진열대 쪽으로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기색도 화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은 결국 노인이 비켜주지 않자 슬그머니 다른 쪽으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한쪽에서 시계를 살펴보던 고객 2명이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습니다. 노인과 거리를 두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리를 옮긴 여성이 동행에게 짧게 뭔가를 속삭였고 둘은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소리는 작았지만 그 방향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노인은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고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은 채로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걸음은 묵직했고 시선은 진열대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발소리가 조용한 매장 안에서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노인은 진열대 앞에서 천천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시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둥근 것, 각진 것, 가죽줄인 것, 금속줄인 것. 모양은 저마다 달랐지만 모두 같은 방향으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그 시계들 위에 천천히 머물렀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시계의 유리판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노인의 눈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는 기색도 불편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무언가를 다시 바라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무엇을 오래 생각해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변한 게 없군.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짧은 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건너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매장 안의 사람들은 그 중얼거림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과 흙 묻은 신발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람의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리 진열대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매장 안 사람들의 시선도 발밑을 오가던 걸레 소리도 자리를 옮기던 고객들의 낮은 웃음소리도 그 모든 것이 노인의 주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리 진열대 앞에 서서 그 안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은 시계들은 저마다 다른 빛깔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금빛인 것도 있었고 은빛인 것도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문자판 위에 작은 숫자들이 새겨진 것도 있었고 흰 바탕에 가느다란
바늘만 엉친 단순한 것도 있었습니다. 생김새는 달랐지만 모두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저마다 조용히 쉬지 않고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그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이 멈추었습니다. 비닐봉지를 쥔 손이었습니다. 어떤 시계 하나 앞에서 노인의 시선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그와 함께 온몸이 잠시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가을이었습니다. 노인의 집 마루 끝에 손녀 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7살이었던 지우는 두 다리를 앞으로 뻗은 채 발끝을 까딱까딱 흔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감나무 잎이 한 장씩 떨어져 내렸습니다. 지우는 그 잎이 떨어지는 것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마루에 걸터앉아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시간은 왜 못 돌아와?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노인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갑자기 왜? 엄마가 그러는데 지나간 시간은 다시 못 온다고 했어. 어제도 못 오고 그저께도 못 오고. 근데 왜 못 와? 오면 안 돼? 지우는 진심으로 궁금한 얼굴이었습니다. 꾸며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로 노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왜 돌아오지 못하는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 앞에서 말로 풀어내려 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잠시 마당을 바라보다가 그냥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글쎄다. 지우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입술을 살짝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몰라? 할아버지도 잘 모르지. 아, 진짜? 지우는 잠깐 생각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있잖아, 할아버지. 나 유치원에서 제일 친한 친구 있었는데. 그래. 근데 걔네 이사 갔어. 멀리. 그래서 이제 못 봐. 엄마가 그때가 다시 안 온다고 했어. 그 시간이 가버렸다고. 지우는 말하면서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는 그 시간 다시 오면 좋겠는데. 같이 그네 타던 거, 도시락 나눠 먹던 거, 그런 거 다시 하고 싶은데.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가서 닿았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날들, 다시 볼 수 없는 얼굴들. 노인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모르고 한 말이었겠지만 노인은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지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도 가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럼 할아버지랑 나랑 지금 이러고 있는 것도?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것도 다시 못 와? 노인은 잠시 지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까만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의 무게를 모르는 맑고 둥근 눈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눈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못 오지. 그래서 소중한 거야.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못 오니까 소중해? 오면 안 소중해? 자꾸 오는 것보다 한 번뿐인 것이 더 소중하지. 지우도 알잖아. 생일은 1년에 한 번이니까 기다려지는 거 아니냐. 지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생일은 기다려진다. 그러고는 노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가늘고 짧아서 노인의 손목을 제대로 감싸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의 온기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지우는 노인의 손목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시계 없네.
시계 있으면 지금 몇 시인지 알 수 있는데 할아버지는 시계 없어도 돼. 왜? 바쁠 일이 없으니까. 지우는 그 말을 듣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시계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인지 알 수 있잖아. 기억할 수 있게. 노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기억할 수 있게. 7살짜리 아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노인의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시간을 기억하고 싶다는 것. 지나가 버리기 전에 붙잡고 싶다는 것. 아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유리 진열대가 다시 눈앞에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 시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우의 손 온기가 아직 손목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고 따뜻했던 손, 시계도 없는 할아버지 손목을 꼭 쥐던 그 손. 노인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알려줘야지.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 말로는 다 전할 수 없어도 손목 위에 얹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언젠가 이 시계를 볼 때마다 그날 마루 끝에서 나눴던 그 짧은 대화를 떠올릴 수 있도록 노인은 다시 진열대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시계가 지우에게 어울릴지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매장 안 사람들은 여전히 그 노인을 힐끗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이제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계만 보고 있었습니다. 손녀를 생각하면서 그 작고 따뜻했던 손을 떠올리면서 노인은 진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녀 생각이 가슴 한켠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고 따뜻했던 손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채로 노인은 유리 너머의 시계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지우에게 어울릴지, 어떤 것을 보면 지우가 환하게 웃을지, 노인의 눈은 천천히 그러나 꼼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겠거니 잠시 후면 누군가 다가오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진열대 앞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매장 안에는 직원이 여럿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잘 차려입은 중년 여성 고객 옆에 직원 2명이 붙어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고 손짓도 공손했습니다. 고객이 손가락으로 진열대를 가리킬 때마다 직원은 허리를 굽히며 바로 꺼내 보였습니다. 조금 있으니 또 다른 직원이 쟁반에 음료를 올려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잔에 담긴 음료를 두 손으로 공손하게 내밀며 웃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꺼내드리겠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같은 조명 아래, 같은 진열대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과 이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인이 서 있는 쪽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고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구역만 지워진 것처럼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느끼면서도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진열대 안쪽에 서 있던 직원 둘이 서로를 슬쩍 보았습니다. 한 명이 눈짓으로 노인 쪽을 가리켰습니다. 야, 저쪽 내가 가봐. 왜 나야? 방금 내가 응대했잖아. 그럼 나는? 나도 방금 끝났는데. 그냥 서진혁 씨한테 미루자. 어차피 저런 분이 뭘 사시겠어. 둘은 피식 웃으며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못 본 것으로 없는 것으로 처리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웃음 한 번으로 노인의 존재는 가볍게 지워졌습니다. 그때 오지은이 발걸음을 뗐습니다. 노인을 보았고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한 발, 두 발. 그런데 세 발짝을 채 내딛기 전에 멈추었습니다. 서진혁이 팔짱을 낀 채 낮게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씨, 그냥 놔둬. 오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님인데요. 오래 서 계시잖아요. 서진혁은 짧게 끊었습니다. 손님이긴 해. 저런 분들 여기서 뭘 사겠어. 그냥 구경하다 나가는 거야. 우리가 먼저 나서봤자 서로 불편하기만 하다고.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놔둬. 오지은은 잠깐 노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진열대 앞에 서서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비닐봉지를 손에 쥔 채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오지은의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불편함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분명한 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지은은 결국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내린 채 진열대 모서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장 한쪽 소파에 앉아있던 고객들도 노인을 힐끗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는 척, 동행과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눈꼬리로 노인 쪽을 훔쳐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분 왜 안 나가시지? 여기가 어딘 줄은 아시는 건가? 글쎄요. 아무리 봐도 여기 오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냄새도 그렇고 직원들도 참 난처하겠다. 어떻게 내보내야 하나? 그냥 못 본 척하는 것 같던데요. 저도 괜히 옆에 있기가 좀 그렇네요. 그 말들이 소파 쪽에서 나지막하게 오갔습니다. 웃음기가 섞인 말들이었습니다.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을 구경하는 듯한 가볍고 무심한 말들이었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매장 안이 워낙 조용한 탓에 꽤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노인의 귀에도 닿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눈살을 찌푸리지도 입술을 깨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비닐봉지를 쥔 손이 아주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노인이 감정을 드러낸 전부였습니다. 잠시 후 서진혁이 노인 가까이에 서 있던 직원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쪽은 그냥 내버려둬. 말 섞지 말고.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여쭤보시면요? 서진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 어차피 그냥 나가실 거야.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진혁도 뒤돌아서며 소매를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매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침묵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노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것을 얼굴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유리 진열대 가까이로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허리를 살짝 굽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조명 아래 시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그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지우의 작은 손목에 어울릴 만한 것을 찾으면서 그 손이 언젠가 이 시계를 보며 웃을 수 있도록 노인은 그 생각 하나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유리 진열대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허리를 살짝 굽힌 채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 시계들이 저마다 다른 빛깔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빛 테두리를 가진 것, 짙은 가죽줄이 달린 것, 문자판이 감청색인 것. 저마다 생김새는 달랐지만 모두 한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은 그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어떤 것이 지우에게 어울릴지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멈추었습니다. 진열대 한쪽 구석에 놓인 시계 하나였습니다. 크기가 작았습니다. 문자판은 흰색이었고 테두리는 얇고 단정했습니다. 숫자 대신 짧은 선으로 시간을 표시한 디자인이었는데 복잡하지 않고 깔끔했습니다. 아이 손목에 올려놓으면 딱 어울릴 것 같은 크기였습니다. 노인은 그 시계 앞에서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그것을 보면 눈을 크게 뜨며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작은 손목을 내밀며 환하게 웃을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서 노인의 굳었던 얼굴이 잠깐 부드러워졌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직원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진열대 옆에 서서 손에 든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인과의 거리는 두세 발짝 남짓이었습니다. 말을 걸면 충분히 들릴 거리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시계 보여주시오.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매장 안이 조용한 탓에 그 말은 충분히 멀리 퍼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고객 두어 명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 말이 들리지 않았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손에 든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서류 위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시선은 여전히 그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깐 기다렸습니다. 지금 바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중요한 서류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분이 지나도 2분이 지나도 직원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는 것인지 보는 척하는 것인지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노인의 말은 처음부터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작게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만이 노인 쪽에서 들려오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주변 고객 몇 명이 그 소리에 슬쩍 시선을 주었다가 거두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동행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입술 끝에 올라온 웃음기는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한 박자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기요. 이 시계 좀 보여주시오.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그러나 여전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노인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직원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분명히 들린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서류 위에서 잠시 굳었습니다. 그 찰나가 노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잠깐 멈추었던 손이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노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못 들은 것인지 들으면서도 외면하는 것인지 그 차이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천천히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것을 얼굴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입술도 굳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서진혁이 멀찌감치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노인 쪽을 바라보다가 옆에 있던 직원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저쪽 진열대 좀 봐. 괜히 손 대면 안 되니까. 직원이 노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노인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열대 옆에 자리를 잡고 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경비를 서듯이 노인이 유리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원은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노인 바로 옆에 있으면서 노인을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손님 옆에 서 있는 직원이 아니라 무언가를 막아서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어색한 거리감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 침묵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시계 좀 꺼내주시오. 직원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들렸을 텐데도 직원은 그냥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선이 잠깐 서진혁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정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이 직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더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열고 싶지 않으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매장 안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열 생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진열대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눈여겨봐 두었던 그 시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흰 문자판에 얇고 단정한 테두리, 조명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노인은 그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작은 손목을 떠올리면서 매장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무 말 없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진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유리 너머의 시계를 바라보면서 지우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매장 안의 차가운 공기도 직원들의 외면도 노인의 발걸음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장 안쪽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윤세민이었습니다. 짙은 감색 재킷에 흰 셔츠를 받쳐 입고 있었는데 재킷깃이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고 구두는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손목에는 이미 시계가 하나 차여 있었고 이 매장의 단골 VIP 고객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잔을 내려놓으면 직원이 먼저 다가왔고 그가 시선을 주면 직원들은 바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 공간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남자였습니다. 그 윤세민이 샴페인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노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흘깃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고는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노인의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끝에서 시작해서 흙 묻은 바지 아래쪽으로, 다른 점퍼 소매로, 손에 들린 비닐봉지로, 그리고 얼굴까지 값을 매기듯이 아주 천천히 노인의 위아래를 훑었습니다. 그 시선 끝에 무언가 결론이 난 듯 윤세민의 입끝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재미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불쾌하다거나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나빴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구경거리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여긴 처음 오신 거죠? 노인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느긋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따지는 것도 아니었고 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친절한 척하는 것 같기도 한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것은 전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게 던지는 아주 얇게 포장된 조롱이었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고객들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소파 쪽에 앉아있던 여성 고객이 그 말을 듣자마자 동행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를 참는 듯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눈가에 이미 웃음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남성 고객은 아예 고개를 살짝 돌려 입을 가렸습니다. 숨기려는 신용은 했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진열대 앞에 서 있던 또 다른 고객은 동행과 눈을 마주치며 눈썹을 한번 올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왜 저기 저러고 계시나?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윤세민의 지인이 거들었습니다. 분위기 좀 맞추셔야죠. 여기가 어떤 곳인데. 그 말이 나오자 매장 안의 웃음기가 한꺼풀 더 짙어졌습니다. 직원 한 명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웃음을 참으려는 것이었지만 어깨가 살짝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진혁은 표정을 굳히려 했지만 입술 끝이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티가 났습니다. 매장 안에서 노인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같은 편이 된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고 눈살을 찌푸리지도 않았습니다. 윤세민 쪽으로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열대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말들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마치 그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 무반응이 윤세민을 잠깐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려다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황하거나 위축되거나 아니면 자리를 피하거나. 그런데 이 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얼굴로 그냥 시계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윤세민의 눈에 잠깐 걸렸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아주 짧게 스쳤습니다. 그러나 윤세민은 그것을 금방 털어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지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런 분들은 저래요.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더 신기하지. 지인이 낮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직원들도 참 난감하겠다. 그 말이 오가는 동안 오지은은 혼자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진열대를 닦던 손이 어느 순간부터 멈춰 있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뭔가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입술이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만이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모든 것을 등 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도 속삭임도 자신을 향한 시선들도 70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 시선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느끼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잠깐 치밀었습니다. 목 언저리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때라면 그냥 넘기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것을 억누르지도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한번 천천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온 것처럼 그냥 조용히 삭혔습니다. 손가락 끝이 유리 표면 가까이 갔다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지우에게 주고 싶었던 그 시계가 유리 너머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꺼내줄 사람이 없는 한 그 시계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윤세민의 낮은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들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윤세민은 다시 샴페인 잔을 들었고 고객들은 하나둘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매장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처음의 조용함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한번 기울어진 것이 그대로 굳어버린 듯한 팽팽하고 불편한 조용함이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렷하고 규칙적인 발소리였습니다. 노인 쪽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서진혁이었습니다. 양손을 앞에 가지런히 모은 채 반듯한 자세로 걸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기도 날카로움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중립적인 얼굴이었습니다. 오래 훈련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아무것도 담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매장 안의 공기는 더 팽팽해졌습니다. 고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쪽으로 모였습니다. 서진혁은 노인 앞에 서서 허리를 살짝 굽혔습니다. 고객님, 저희 매장 제품들은 가격대가 좀 높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습니다. 형식만 남은 정중함이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서진혁의 손이 자연스럽게 진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막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슬쩍 진열대와 노인 사이의 공간을 손으로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손짓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노인은 그 손짓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진혁의 손이 진열대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 손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 말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시선을 들어 서진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요? 단 2글자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2글자가 매장 안에 퍼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진혁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멈추었습니다. 이 물음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표정을 추슬렀습니다.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500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서진혁의 시선이 아주 자연스럽게 노인의 작업복 쪽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짧은 시선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이 당신에게 가능한 것이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소파 쪽에서 윤세민이 팔짱을 낀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입술 끝을 살짝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가겠구나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구경이 끝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진혁의 말이 끝나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그 침묵 속에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것도 아니었고 망설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매장 안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장 강태준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걸음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 안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진영 옆에 나란히 서더니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매장 바로 아래층에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천천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따뜻한 부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이 마지막 형식을 갖추는 부드러움이었습니다. 어서 나가라는 말을 정중하게 포장한 것이었습니다. 매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고객들이 하나같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여성 고객은 입술을 꾹 다문 채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열대 쪽에 있던 남성 고객은 고개를 살짝 돌렸지만 눈은 노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맞는 말이지. 그 한마디가 강태준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윤세민은 그제야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다 됐다는 듯 여유롭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진혁은 두 손을 앞에 가지런히 모은 채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함없이 중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빨리 자리를 떠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강태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등을 반듯하게 세운 채 노인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턱이 아주 미세하게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출구 방향이었습니다. 오지은은 진열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닦던 천이 들려 있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모든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눈도 서진혁의 눈도 소파 쪽에서 날아오는 윤세민의 시선도 나가기를 기다리는 시선들이 사방에서 노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무게였습니다. 노인은 숨을 한번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준은 노인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았고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열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서진혁과 눈빛이 오갔습니다. 윤세민의 샴페인 잔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아무도 이 다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노인은 그 공기 속에서 진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흰 문자판에 그 시계가 조명 아래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매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강태준과 서진혁이 나란히 서서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시선도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시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열대 앞에 서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한 번 더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아래층 안내해 드릴까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목소리에 힘이 조금 더 실려 있었습니다.
여전히 정중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더 이상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서진혁은 팔짱을 풀고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지은은 손에 들린 천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나가시겠지 하는 분위기가 매장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깐 숨을 고르는 것처럼 아주 짧은 침묵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걸로 주시오. 매장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나가겠다는 말도 아니었고 반박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은 것을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담담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말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강태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서진혁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을 하지 못한 채 그 짧은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을 깬 것은 윤세민이었습니다. 소파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지 못한 웃음이었습니다. 윤세민은 샴페인 잔을 내려놓으며 노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웃음기가 가득했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구경거리를 만났다는 듯 편안하고 여유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가격은 알고요? 낮고 느긋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날것의 조롱이었습니다. 그 말이 신호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진열대 쪽에 서 있던 직원 하나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소파 쪽 고객들 사이에서도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거 1,000만 원 넘는데. 그 말에 또 웃음이 번졌습니다. 매장 전체가 하나의 웃음 안으로 모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은 입술 끝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눈 안에 웃음이 담기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진혁은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렸습니다. 정면을 보다가는 웃음이 터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윤세민의 지인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아유, 저러시면 안 되는데. 여기가 어떤 매장인데. 윤세민은 이번에는 웃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며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저런 적 있었지. 아버지 따라 처음 명품 매장 왔을 때. 그때는 직원이 그냥 내쫓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점잖게 안내한다니까. 지인이 낮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버티실 줄은 몰랐네요. 그 대화가 오가는 동안 윤세민의 눈은 노인의 뒷모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딱하다거나 불편하다거나 하는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 상황 자체를 가볍게 즐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조롱보다 더 나쁜 것이었습니다. 조롱은 그래도 상대를 의식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아예 상대를 하나의 구경거리로만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오지은만이 웃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진열대 모서리를 닦고 있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의미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 불편한 것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웃음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만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서진혁의 눈치가 느껴졌습니다. 강태준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오지은은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많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도 속삭임도 윤세민의 여유로운 대화 소리도 사방에서 쏟아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목 언저리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작게 바스락거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시선에 무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장에서 일하면서 흙 묻은 손으로 세상과 부딪히면서 사람들의 눈총 같은 것에는 오래전에 무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한 번만 고개를 돌려 그 웃음들을 마주보고 싶다는 마음이 스쳤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다는 마음도 스쳤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한번 천천히 감았다가 떴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작고 따뜻했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 하고 싶다던 그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손에서 천천히 힘이 풀렸습니다. 비닐봉지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뜨겁게 치밀어 오르던 것이 다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를 생각하면 됐습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노인은 유리 진열대 가까이로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허리를 살짝 굽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흰 문자판에 얇고 단정한 테두리, 그 시계가 조명 아래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의 웃음기가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하나둘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세민의 입끝이 살짝 굳었습니다. 서진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웃음이 있던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천천히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그냥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웃음기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고 여유로웠던 그 웃음들이 노인이 끝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둘 깨달으면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노려보지도 않았고 한마디 쏘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진열대 앞에 서서 유리 너머의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이 노인은 왜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인지 화를 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나가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그 어느 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버팀이 말보다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윤세민이 한마디 더 던지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입이 살짝 열렸다가 다물렸습니다. 샴페인 잔을 손 안에서 천천히 돌렸습니다.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작업복, 흙 묻은 신발, 손에 들린 비닐봉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까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가볍게 웃어넘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팔짱을 꼈습니다. 불편한 것을 감추려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지인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냥 나가겠죠. 윤세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까의 여유로움이 빠져나간 목소리였습니다. 지인도 그것을 느꼈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이 상황이 재미있는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진혁은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중립이었습니다. 그러나 눈 안의 것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노인이 곧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위기 파악하고 알아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노인은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분명해질수록 서진혁의 안쪽에서 뭔가 불편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확신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이 맞는 것인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서진혁은 자세를 고쳐 세웠습니다. 무의식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발 앞으로 나서려다가 멈추었습니다. 뭔가가 걸렸습니다. 이 노인 앞에 다시 서는 것이 아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까는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확신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강태준은 결국 발을 내딛지 않았습니다. 고객들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여성 고객은 동행과 소곤거리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웃음기가 담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저 노인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맞는 말이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던 남성 고객도 자꾸 노인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진열대 유리를 들여다보는 척하면서 눈꼬리로 노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서 웃음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초침 소리만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시계가 시간을 새기는 소리였습니다. 조용히 쉬지 않고 그냥 제 할 일을 하는 소리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매장 안을 한 바퀴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을 보았습니다. 고객들을 보았습니다. 소파 쪽에 윤세민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따지거나 나무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서진혁이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강태준은 바닥 쪽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소파의 여성 고객은 핸드백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맞는 말이지 하던 남성 고객은 진열대 유리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윤세민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노인의 눈이 자신 쪽으로 향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윤세민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밖을 보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귓불이 아주 미세하게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여유롭게 웃으며 조롱을 던지던 사람이 지금은 노인의 시선 하나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바퀴 둘러보고 다시 진열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진열대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매장 안이 조용한 탓에 그 작은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몇몇이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소리였습니다. 그냥 비닐봉지 하나를 내려놓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이 공간 안에서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오지은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안에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분명한 것은 이 노인의 뒷모습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않고 저렇게 서 있는 것이 어떤 큰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지은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이 따가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매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노인의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낸 가장 무거운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침묵 안에서 진열대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쉬지 않고 울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매장 안의 침묵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였습니다. 노인은 그 침묵 안에서 조용히 진열대 앞을 떠났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와 똑같은 걸음이었습니다. 느리고 묵직한 걸음이었습니다. 그 걸음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함도 없었고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그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진혁은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태준은 그제야 팔짱을 풀었습니다. 드디어 나가는구나 하는 안도였습니다. 윤세민도 샴페인 잔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낮게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나갔네. 그런데 그 말이 채 공기 속으로 사라지기도 전이었습니다. 노인이 자동문 바로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문이 열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매장 안의 시선이 다시 그쪽으로 모였습니다. 작고 두툼한 오래된 기종이었습니다. 노인은 느린 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려가다가 한 이름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잠깐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두 번째 신호음이 끝나기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본다더니 그것뿐이었습니다. 설명도 상황 설명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오늘 이 매장에서 있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숨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장현우는 회장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순간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본다더니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드는 순간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발이 굳었습니다. 온몸이 그 자리에 박힌 것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쉬었다가 그 숨이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15년 전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장현우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넓은 회장실도 없었고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이 풍경도 없었습니다. 작은 사무실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밤마다 서류를 뒤집고 은행 문을 두드리고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이 어렵다는 소문이 퍼진 뒤로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마저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제까지 밥을 먹던 사람이 오늘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가장 길었던 밤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불도 제대로 켜지 않은 채였습니다. 창밖에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부도 직전의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포기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다
다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열렸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도윤이었습니다. 아는 얼굴이었지만 이 시간에 이 사무실에 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현우는 눈을 들었습니다. 한도윤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장현우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인지 세어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봉투를 손에 쥔 채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왜? 한도윤은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야. 백화점은 그 다음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장현우는 눈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러나 목이 메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왔는지, 왜 아무 조건도 없이 이것을 가져온 것인지, 그 이유가 말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조건이 없습니까? 한도윤은 잠깐 장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가볍지 않았습니다. 조건 없어. 그냥 일어서. 사람이 쓰러지면 안 되니까. 장현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밖에서 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여전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한도윤은 일어서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봐. 겉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봐. 그게 갚는 거야.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래 앉아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 말 한마디 남기고 나갔습니다. 장현우는 그날 밤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손에 든 봉투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먼저 보라던 그 말을 가슴 안에 새기면서 장현우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람을 먼저 본다더니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백화점 안에서 그 말을 가르쳐 준 사람이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뜨겁고 부끄러운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장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재킷을 집어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복도로 나서며 비서를 불렀습니다. 차 대령해. 지금 당장. 비서가 당황한 얼굴로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5분 후에 일정이. 됐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바뀌는 것을 바라보면서 장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오래된 밤이 떠올랐습니다. 빗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쓰러지면 안 된다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장현우는 안으로 들어서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 안쪽에 고인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사람을 먼저 봐. 그 말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귓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서진혁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 손님이 들어오는 것이라면 바로 응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을 보는 순간 서진혁의 몸이 굳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는데도
빠른, 무언가 확실한 목적을 가진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서진혁의 등이 바짝 굳었습니다. 장현우였습니다. 아르벤티아 백화점 회장이었습니다. 강태준이 그것을 알아보는 데는 반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팔짱이 풀렸습니다. 다리가 저절로 앞으로 나가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장현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낮고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장현우는 직원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매장 안을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자동문 쪽을 향한 채로, 그리고 바로 뒤였습니다. 자동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낡은 작업복, 흙 묻은 신발, 손에 들린 비닐봉지, 한도윤이었습니다. 매장 안의 공기가 멈추었습니다. 아까 그 노인이었습니다. 결국 나갔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노인이 지금 백화점 회장과 나란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눈앞에 있는데도 눈에 들어오는 것을 머릿속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세민의 샴페인 잔이 멈추었습니다. 입 가까이 들어 올렸던 잔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지인도 말을 멈추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현우가 한도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깊이 진심으로 굽히는 것이었습니다. 백화점 회장이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선생님 늦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낮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그 밤부터 지금까지 쌓인 것들이 그 짧은 말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현우의 허리 굽힘을 받았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장현우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을 보았습니다. 고객들을 보았습니다. 소파 쪽에 윤세민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따뜻함과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매장 안에 그 말이 울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진혁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강태준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정중한 척 퇴장을 유도하던 사람이 지금은 고개 하나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세민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여유롭게 웃으며 조롱을 던지던 사람이 맞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허리를 살짝 굽히며 말했습니다. 제가 몰라보고 신뢰를 범했습니다. 한도윤은 윤세민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듯 그냥 진열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보다 더 분명하게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장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는 순간 이미 틀린 겁니다. 그 말이 매장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직원들의 고개가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강태준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서진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눈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불편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미안함이 지금 이 순간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현우는 강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장은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전 직원 교육을 다시 진행하십시오. 강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도윤은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장현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됐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장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도윤은 다시 진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까 눈여겨봐 두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흰 문자판에 얇고 단정한 테두리의 그 시계였습니다. 이번에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오지은이었습니다. 눈이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꺼내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지은은 흰 장갑을 끼고 진열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계를 꺼내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도윤은 그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시계가 빛났습니다. 흰 문자판이 깨끗했습니다. 얇은 테두리가 단정했습니다. 지우의 작은 손목 위에 올려놓으면 딱 어울릴 것 같은 시계였습니다. 노인의 손이 천천히 시계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목장 일을 해온 손이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짐승을 돌보고 온갖 일을 다 해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시계 위에 조심스럽게 얹혔습니다. 노인은 잠시 그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손목을 잡던 그 작은 손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 하고 싶다던 그 맑은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걸로 하겠소. 오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포장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정성스럽게, 아주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매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까의 조용함과는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거치고 난 뒤에 조용함이었습니다. 한도윤은 포장된 시계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현우를 보았습니다. 장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와 똑같은 걸음으로 느리고 묵직하게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나갔습니다. 매장 안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낡은 옷 한 벌이, 흙 묻은 신발 한 켤레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오늘 당신 곁을 지나간 사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좋은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